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주가 조작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다, 뭐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최근에 김건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도이치모터스 외에 우리기술이라는 또 다른 회사에도 주가 조작을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가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자, 추가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자, 민주당에서도 본격적으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야, 주가 조작 안 했다며.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안 했다며. 그런데 주가 조작했다라는 증거가 지금 법정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 그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다른 주가 조작도 했었네. 다른 회사 것도 했었다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밝혀야 된다 라고 핏대를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랬는데 자,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지나갔으면 됐을 걸, 쪽팔리더라도. 그런데 굳이 김의겸을 고발하겠다고 윤석열이 설쳤어요. 대통령실에서 김의겸 고발한대. 자, 그러자 김의겸 뭐라 그랬다? 쌍수 들어서 환영한다. 두 손 벌려 환영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왜? 앞으로 진짜 대통령실에서 김의겸을 고발하게 되면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특검으로 가게 됩니다. 자, 김의겸 의원이 한 말, 우리 기술 주가 조작 요 부분이 만약에 정말 허위였다면, 허위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죠. 이게 먼저 허위라는 게 나와야지 김의겸 고발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된다? 주가 조작이 이걸 확인하려면 수사를 해야 되죠. 근데 김건희는 지금 뭐야? 대통령 부인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원래는 이게 공수처로 가야 돼. 근데 공수처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되죠. 그러니까 특검을 가게 되는 거죠. 즉 특검, 자연스럽게 특검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뉴스타파 지난주 목요일 날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외에 김건희가 추가로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억대의 차익을 남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죠. 자, 내용이 그렇습니다. 도이치 작전 세력이 관리한 또 다른 작전주에 김건희가 관여를 했더라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뭐다? 우리 기술이었더라. 즉 뭐냐면 우리 기술이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주식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손을 댄 주식이었고 이 과정에 김건희 계좌도 포함이 돼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아니, 의심을 사는 게 아니라 이쯤 되면은 물증이 나온 거지. 만약에 장용진이 이런 정도의 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냥 주가 조작했다고 그냥 낙인이 찍히지. 근데 지금 김건희라고 지금 의혹이라고 지금 쓰는데 아니에요. 이쯤 됐으면 그냥 주가 조작이라고 써도 돼. 맞잖아. 주가 조작을 해오던 놈들이 있었고 그 놈들이 다른 데도 손을 댔고 그런데 거기에 김건희도 같이 따라갔고 그랬으면 뭐야? 주가 조작 한 거잖아. 그거 안 했다고 아무도 말 못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안 했대. 야, 허위사실이래. 그런데 뉴스타파는 또 고발 못하네. 김의겸만 고발하네. 웃기는 놈들 아니야 그건. 자, 보도 내용이 이겁니다. 판사가 물어봐요. 다른 사람이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거 그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들, 김건희가 우리 기술이라는 또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이 보도는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가지고 한 얘기예요. 법정에서 재판하는 중에 뭐라고 나왔다? 판사가 물어봐. 주가 조작 세력들한테. 야, 우리 기술 얘도 보니까 주가를 좀 띄워야 될 것 같은데 니들 띄웠지? 아이고 뭐 투자자를 소개해 주긴 했죠. 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보니까 그러면 뭐야? 주가를 관리를 했다? 뭐 했다고 하면 뭐야? 차이가 뭐야? 투자자를 소개해 줬다? 그래 그거 하고 주가 부양하고 뭐 이런 거하고 뭐 차이가 뭐야? 이거 주가 조작 아니야 이거? 라고 판사가 물어봅니다. 자, 뭐냐면은 이 대화에서 보면은 판사가 증인한테 직접 물어본 거예요. 야, 판사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거 증인 보니까 우리 기술 여기도 니네들이 여기 손을 댔네? 니들 이것도 주가 부양을 한 거야? 주가 조작한 거야? 라고 하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뭐 투자자를 소개는 시켜줬죠. 그럼 뭐 그게 뭔데? 그게 주가 조작 아니야? 라고 묻는 대목인 거죠. 자, 판사가 얘기 물어본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번엔 검사가 물어봅니다. 자, 민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민태본 사람인데, 하여튼 뭐, 이 민모 씨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거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행동 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우리 기술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한 게 확인이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도이치모터스에 개입했던 놈들이 우리 기술 여기 주식을 사들인 놈들하고 동일하더라. 그래서 우리 기술 주식 역시 주가 조작을 한 걸로 보인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 이건 검사가 얘기한 거예요. 판사하고 검사가 증인 신문을 통해서 또는 법정에 이런 발표를 통해 가지고 얘들 주식 가지고 우리 기술도 분명히 이거 얘들 손댔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이 일당들이 우리 기술에도 손을 댔어. 그리고 그 우리 기술 그 주가 조작에 개입한 사람 중에는 김건희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법정에서 판사하고 검사가 한 얘기예요. 자, 판사하고 검사 두 사람이 다 얘기한 거야. 그것도 법정에서, 다른 데가 아니라 법정에서.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 단독인데요. 이 판사와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배경? 녹취록이 있어요. 여기 지금까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판사하고 검사가 우리 기술 여기에도 니들이 주가 조작을 했네? 했지? 솔직히 인정해. 라고 증인들과 피고인을 따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까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여기 도이치모터스 일당들도 보면은 자기들끼리 녹음을 막 해놓고 그래. 자기들끼리도 못 믿었나 봐. 녹음을 막 해놓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기술과 관련된 대화가 여러 차례 진행이 돼요. 그런 녹취록이 나옵니다. 녹취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하고 검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명백한 거지. 게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렇게 한 번, 그러니까 2010년 그 초중반 한 10월 전까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2011년에 한 번 있었고 하는데 이 둘 사이에 약 한 달 반 정도 텀이 있거든. 이 텀에 우리 기술이 주가 조작이 들어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에 김건희가 주식 20만 주를 사고 팔아가지고 약 1억 원 전후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는 거야. 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이거 말고 추가로 증거로 될 만한 것들이 꽤 있었어요. 뭐 이번에 뉴스타파에서는
김건희 그 엑셀 파일을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김건희 그 주가 조작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엑셀 파일 요걸 뒤져보니까 실제 김건희 그 통장 거래 내역하고 일치하더라.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판사와 검사들이 우리 기술도 주가 조작을 했고 그 우리 기술 주가 조작에는 김건희도 개입했다라고 하는 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녹취록이 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일당, 이 도이치 일당들이 주가 조작 일당들 사이에 지들끼리 전화하고 가까이 가서 뭐 대화하고 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많이 떠났던 모양이야. 이 녹음 본 중에 보면은 우리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돈을 넣어라 빼라 하고 얘기하는 대목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관련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돼 있는 사람, 관여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즉 보니까 우리 기술과 관련된 녹취록이 꽤 여러 건 등장하더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딜 봐서 이게 거짓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허위 사실이 되나요? 그런데 윤석열은 이걸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을 했어. 김의겸 의원을. 자, 어처구니가 없죠. 정말 뻔뻔스럽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잘 됐습니다.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수사의 가장 핵심은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주가 조작의 그 핵심 피의자가 누구? 김건희네? 그럼 어찌 된다? 당연히 특검해야겠네. 원래는 공수처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수처가 지금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공수처가 아니라 특검에서 하게 되겠네요. 네. 자, 민주당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국힘당 쪽에서도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되게 당황해하고 있답니다. 대통령실에서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 왜 고발한다 그래? 야,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라고 하지만 이미 이게 사태는 심각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덕분에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 윤석열이 김의겸 의원을 고발하면은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특검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대통령실하고 국회의원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수사를 맡겨야 돼. 그런데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야. 그런데 일선의 검사들한테 그 사건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법적 분쟁이 생겼어. 근데 그 사건을 검찰 수사로 해결해야 돼. 근데 그 검찰이 대통령의 후배들이야. 대통령이 원래 검사 출신이야. 그러면 이 검찰한테 사건을 맡길 수 있겠어? 못하죠. 이럴 때 만든 게 뭐다? 특검이죠. 원래는 공수처가 해야 됩니다만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 된다고 하니 그러면은 특검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이 진짜로 그 고발장을 접수할지는 모르겠어요. 고발하겠다고 했으니 고발하겠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고발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특검을 가게 될 것이고 갑자기 고발을 안 해버리면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는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둘 쪽이 어느 쪽이 되더라도 상관없어. 타이밍상 아주 기가 막힌 시점에 윤석열이 똥볼을 차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차준 똥볼은 엄청나게 큰 여파를 미칠 겁니다. 아마 국진당 내에서는 지금 당황하는 얘기들이 꽤 나올 겁니다. 아니 쓸데없이 괜히 고발한다 해가지고 오히려
부담을 지게 생겼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하게 되면은 논란거리가 될 것이고 모든 이슈는 또 김건희 특검으로 몰릴 겁니다. 안 그래도 대장동 때문에 대장동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차에 그 때문에 난방비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피로감이 더 커져 있는 판에 김건희 건이 터지게 되면 모든 이슈는 다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총선은 이제 한 1년 조금 넘게 남두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될 겁니다. 근데 특검을 도입하게 되면은 올 하반기쯤에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절대 윤석열한테 좋은 영향은 안 미칩니다. 김건희가 정말 기소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진짜 X 되는 거고 기소까지 안 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더라도 거봐 검찰이 못하니까 저렇게 됐네 라고 하면서 비난을 또 사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쉽지가 않은 윤석열로서는 정말 제대로 걸려버린 사안이 될 겁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거론된 내용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 얘기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러 혐의점에 대한 거의 확실한 물증은 법정에 이미 제출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건희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게 수사를 더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거는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정하면 되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해서 보강되는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물증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 판에 자 이번에 우리기술 이 사건만 해도 그래요. 이게 우리기술이라는 별도의 주가 조작 그 혐의를 입증하는 건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야 우리기술을 했다면 도이치모터스도 했겠네. 왜? 시기도 일치하고 사람도 일치해. 그러면 한 거 맞네. 도이치모터스 1차 조작과 2차 조작 사이에 한 달 동안 방학이 있었는데 그 방학 기간에 우리 기술이 딱 들어가 있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1차 도이치모터스 1차 그다음에 우리 기술 도이치모터스 2차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주가 조작자는 같은 애들, 그다음 주가 조작자한테 돈 된 애들도 같은 애들, 그럼 얘들 다 뭐 하나의 공범 한 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게 이미 법정에 증거로 제출이 돼 있으니 기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검찰도 지금 당장 기소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누가 봐도. 근데 검찰이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 당연히 이게 특검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기소가 된다든지 하면은 끝장나는 거지. 여기서 기소를 안 한다? 안 한다고 해도 난리가 나. 야, 이렇게 증거가 빤한데 기소를 안 해? 에이, 나쁜 놈들아. 라고 하고 될 겁니다. 야, 윤석열. 니 다른 사람 거는 그렇게 탈탈 털더니 왜 니 마누라 거는 안 터니? 라는 식으로 나갈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 취재를 계속 하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진짜 핵심은 누구다? 최은순이에요, 최은순. 김건희는 진짜 그때는 그렇게 이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을 하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 아니었나 봐. 그 자리에 주가 조작에 진짜 깊숙이 개입하고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했던 거는 최은순으로 보여요. 왜 이세창 아들 뭐 그 이세창 아들이 최은순의 그 주가 통장을 관리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통장이 누구 통장이 언제 통장 뭔 통장이다? 그게 도이치모터스 통장이에요. 주가 조작을 한 통장. 자 보세요. 내가 관리인까지 두고 주가 조작을 했어. 그러면 액수는 알고 있는 것보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범은 누구다?
예. 돈 많은 엄마가 있고 돈이 조금 적은 딸이 있어. 아직은 돈이 얼마 없는 딸이 있어. 근데 둘이 같이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어. 그러면은 그런데 엄마는 통장 관리인까지 두고 주가 조작을 했어. 딸은 그냥 주가 조작 그쪽에 그 회사한테 그냥 맡겨놨었어. 이러면은 누가 더 주범에 가깝다? 엄마지. 간단하죠. 예. 자, 이게 보니까 이 도이치모터스가 의외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했던 것 이상의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김의겸 의원을 고발하겠다라고 한 것은 아마 두고두고 땅을 칠 실책이 될 겁니다. 결정적인 헛방, 똥볼. 자충수라고 하죠. 보통 자충수,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